부처님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소중한 손님 모셨습니다. 칸 국제영화제에서 수상을 통해 세계 영화계의 주목을 받은 감독이며 현재 세계 1화 국제불교영화제 집행위원장인 송일곤 감독님 모셨습니다. 네,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아유, 저도 영광입니다.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영화감독 송일군이고요. 예, 많은 영화들을 만들어 왔고 지금도 영화를 열심히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이 자리에 직접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또 송일곤 감독님하고 또 재미있고 깊은 대화 나눠볼 텐데요. 네. 또 송일곤 우리 감독님의 인생 키워드 3가지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면서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우리 감독님의 첫 번째 키워드 함께 볼까요? 초성 퀴즈예요. 제가 초성 퀴즈 나올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감독님. 네. 그래서 답을 진짜 안 가르쳐 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응, 지읒해서 뭘까? 우리 감독님하고 관계된 저 단어가 뭘까 하다가 영화 감독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인정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답을 인정이라고 답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정답입니까? 틀렸습니까?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군요. 그래서 항상 틀려가지고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이응, 지읒 정답이 무엇인지 직접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예술가들이 이제 가장 필요한 예술가들에게 필요한 단어인데요. 이게 열정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열정이요? 화가가 될 거야, 뭐 음악가가 될 거야, 작곡가가 될 거야, 뭐 가수가 될 거야, 많이 그런 꿈을 꾸잖아요. 근데 이제 막연하게 꿈꾸는 시기가 있고, 이제 그거를 그것을 해내려면 이 열정이라는 게 없으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열정이란 단어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내가 막연하게 난 될 거야가 아니라 밤새서 작곡을 하고 밤새서 시나리오를 쓰고 며칠 동안 편집을 하고 그걸 자기도 모르게 누가 뭐 시킨 것도 아닌데 뭐 어느새 돌아보면 뭐 일주일이 가 있고 그래요. 뭐 암실 가서 들어가서 일주일 뒤에 나오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 열정이라는 단어가 사실 사람을 꿈꾸게 만들고 그 예술가들한테는 사람을 이제 살아있게 만드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열정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사람을 꿈꾸게 만들고 네. 또 사람을 예술가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열정을 첫 번째 키워드로 꼽았다. 네네네. 그러면 우리 강도님도 영화를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 또 영화를 만들어내는 그 원동력도 바로 열정이겠네요. 그렇죠. 그랬었죠. 네. 멋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예술하는 분들은 좀 뜨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없으면 사실은 창작을 하기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직업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영화라는 매체는 특히 이제 산업이랑 연결이 돼서 뭐 프로듀서의 영역도 있고 뭐 배급이라는 영역도 있고 홍보라는 영역도 있는데 이제 창작자들한테는 열정이라는 게 좀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 원동력 같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사실은 무의미해지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진짜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열정이라는 건 누가 이렇게 강요해서는 절대 될 수가 없고 그 사람만이 아티스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주변의 친구들이나 뭐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꿈이라는 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곤 하잖아요. 나는 뭐
과학자가 돼서 뭐 세상을 더 이롭게 만들 거야, 로봇을 만들 거야, 세상을 뭐 깜짝 놀랄 거야, 이런 건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술가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원초적으로 그 열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강도님은 그 영화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언제 때부터 생기신 것 같아요? 저는 고2 때, 고1 때 말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때쯤에 이제 어느 날 문득 그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뒤에 이제 저랑 되게 제일 친한 친구가 뒤에 앉았는데 그 친구는 영화를 되게 성숙하게 많이 봤었어요. 굉장히 영화를 많이 봤었고 저는 영화를 그 친구만큼 안 봤었는데 맨날 이제 그 친구 본 영화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자기는 뭐 이걸 봤다 저걸 봤다 하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공부를 안 하고 문학 같은 문학 소설을 보고 영화를 보다가 이제 너무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잠자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음악도 많이 듣고 그러면서 아, 난 진짜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약간 정신이 넋이 나간 어린 아이가 이제 그렇게 된 상태였었죠. 완전히 몰입하게 된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영화 만들겠다고 부모님 속을 좀 많이 썩이셨다는 이야기를 그렇죠. 들었는데요. 예. 예. 어떻게 좀 재미난 에피소드 좀 들려주실 수 아니 있나요? 뭐 재미난 건 아니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저는 이제 강남에서 파라군에서 공부를 곧잘 하던 잘해서 이제 좋은 대학을 가는 코스로 가던 아이였었거든요. 나름 모범생. 예, 모범생이었고 뭐 그게 굉장히 그랬었죠. 뭐 이렇게 아무런 그러니까 어떤 조짐이 보이지 않는 그냥 모범생. 공부만 하던 아들이 영화 찍겠다고. 갑자기 영화를 찍겠다고 예. 하니까 너무 놀라신 거죠. 놀라셨구나. 예,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실망을 하시고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이렇게 말씀. 제정신이냐 이런 말씀까지 하시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는 하지도 마라. 그래서 저는 영화과를 가겠다, 영화를 하겠다 그래서 엄청나게 갈등이 있었고, 근데 어머니가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이제 제가 아들이 좋아하는 거를 해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허락을 받았는데 그게 한 1년 정도 이렇게 걸렸어요. 설득하는데. 근데 당시에는 그 영화과를 가는 게 되게 좀 창피한 일이었었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오. 예, 그 딴따라가 된다라는 게 공부를 지금은 영화 감독하면 굉장히 멋있는 직업인데. 지금은 좀 인식이 많이 달랐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좀 좋은 직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당시에는 뭐 이렇게 변호사, 뭐 검사, 사장에 들어가야 사장 되는. 그런 거를 다 선호하셨잖아요. 어르신 세대들은 그런 아들이 되지 못했죠. 그래서 되게 실망을 많이 하셨고 제가 어느 순간에 뭐 이제 조금 나중에 영화도 만들고 유명해진 적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좀 막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여쭤봤는데 그때도 아쉬워하세요? 그때도 싫어하시더라고요. 유명해지셨는데도. 그 되게 신기했어요. 어.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미 아드님한테 생각하고 있었던 네. 당신만의 틀이 있었나 보네요. 그렇죠. 답이 있었나 네, 보네요. 네. 그러면 지금은 좀 편안해지셨어요? 지금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제 많이 이제 편안해지셨나 연세가 보네요. 많이 드시고 예. 이미 포기를 하신 거 같아요. 예, 포기가 아니라 속으로는 흐뭇해하실 거예요. 글쎄요. 네. 자, 그러면 고등학교 때부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영화의 꿈을 꾸셨는데 우리 강도님이 또 직접 만드신 작품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좀 다양한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초기에는 좀 예술 영화라고 불리우는 그런 영화들 많이 만들었습니다. 뭐 꽃섬, 뭐 일단 마법사들, 뭐 깃, 뭐 이런 영화들을 거미숲은 스릴러였었고요. 그건 이제 상업 영화 범주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리고 오직 그대만이라는 영화는 이제 상업 영화고요. 그거는 뭐 유명한 배우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런 영화였었습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저는 사람들의 상처와 그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데 관심이 많았었고요. 그 초기작은 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 타인과 함께 어떻게 그 관계 속에서 그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로 좀 영화를 많이 만들어 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따뜻한 시선으로 상처받은 자들이 치유되는 그 과정들이 영화 속에서 좀 그려지고 관객들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을 만들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만들고자 했던 영화의 방향이 상처받은 사람이 좀 치유되는 그런 이제 주제 의식을 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거였잖아요. 네네네. 제가 오늘 감독님 뵌다고 했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네네. 제가 정말 뭐 이거는 재밌다 재미없다의 그런 느낌이 아니라 감정에 강렬하게 팍 꽂혔던 대표적인 제가 봤던 영화 중에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감독님께서 만드신 꽃섬이란 영화였거든요. 네. 그 대중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막 입소문이 퍼져서 상도 많이 받았죠. 네네. 너무 잘 만든 영화라고 하도 소문을 많이 들어서 한번 봤는데요. 그때 그 강렬한 충격이 아마 그것도 상처받은 세 명의 여인들이 네네. 꽃섬이라는 유토피아가 네, 있다는 맞습니다. 얘기를 듣고 네. 거기 찾아가는 여정이었잖아요. 네네네. 뭐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네. 연기도 너무나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연기도 너무나 훌륭했고요. 어디서 또 그런 연기자들을 모으셨을까 네.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스폰데 얘기해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하도 영화 오래돼서. 개봉, 예, 25년 전 작품이잖아요. 네네네. 꽃섬에 가고자 했던 주인공들이 싹 사라져요. 네. 그때 저는 꽃섬이 그냥 막연한 인간이 가고 싶어하는 그냥 이상향 정도로 생각했는데 뭐 신비주의적인 어떤 장면인지는 몰라도 정말 뿅 하고 사라지는 장면에서 얼얼한 느낌? 네. 그래서 저희 불교에 아제아제 바라제라는 네. 주문이 있어요. 네. 해석하면 가자 가자 어서 저 언덕으로 가자. 저는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할 때 저 언덕과 감독님이 말씀하신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 곳이라는 꽃섬이 같은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예, 맞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감독님 뵌다고 했을 때 제가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거렸다 꼭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감독님께서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하는 모습들 그걸 이제 작품을 통해서 좀 말해주고 싶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영화를 보는 행위가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잖아요. 뭐 재미를 느끼려 도파민을 위해서 막 자극적인 걸 볼 때도 있고, 뭐 스릴러 같은 걸 봤을 때는 또 긴장하면서 또 재밌게 보고. 근데 또 그런 경험도 중요한데, 어쨌든 그 영화를 보는 2시간 동안 자기가 감동을 하고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그 저 캐릭터를 통해서 자기가 치유를 받는 그런 경험도 되게 소중하거든요. 그런 영화들이 좀 있거든요. 네. 뭐 눈물을 흘린다든지 감동을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저 영화를 보고서는 우리 엄마가 생각나라든지 전화를 하고 싶다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 그것도 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이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저 거미수씨라는 영화도 봤는데요. 예, 거미숲. 예. 그 반정 영화잖아요. 네네네. 뒤에서 땅 하고 뒤통수 때리는 듯한 느낌이 네, 들더라고요. 네, 네. 가무성 씨가 예. 그게 이제 그 가무성 씨가 이제 뭐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네, 네, 네. 그런 어떤 이제 스포라서 얘기하기는 네, 네, 그렇고 뒤에 반전이 굉장했고요. 네, 네, 예. 네. 그래도 저는 역시 꽃섬이 네.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고요. 수행자 입장에서도. 네. 그리고 오직 그대만이라는 영화가 화제를 모았잖아요. 네, 네. 저는 그 영화 일부러 안 봤어요. 네. 연애하는 영화 안 봐요. 제가 연애를 못 해봐서요. 네, 네. 오늘 화딱지 나가지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훈훈한 네, 그런 네. 어떤 사랑 이야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처받은 남녀가 서로가 네. 치유되는. 네.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예, 맞습니다. 감독님, 리스펙합니다. 예. 자, 그럼 감독님, 우리 감독님의 두 번째 키워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1화 국제 불교 영화제. 우리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네. 또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영화제는 2021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 세계 1화가 그 세계는 하나의 꽃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불교적인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불교적인 사유하고 이렇게 세계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영화를 소개하고요. 그 영화를 이제 통해서 관객들이 불교적 세계관이면서 동시에 그 영화를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을 좀 선별을 했고요. 이제 그 영화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찰들에서 상영을 하고 또 관객과 만나고 관객과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뭐 이런 영화제입니다. 네. 예. 그 한국의 유일한 영화제입니다. 예. 불교 영화제로서는. 네. 그러면 우리 감독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 불교와 영화라는 그 어떤 서로의 연관성에 대해서 또 어떤 의미를 두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예. 일단은 이게 전 세계에서 불교 소를 소재로 하고 뭐 스님이 주인공이고 뭐 그런 영화는 사실 한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뭐 영화를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찾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상영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어떤 작은 마을에 티벳의 작은 마을에 그 표범이 와서 자기 양을 자꾸 물어가요. 그래서 그 양을 안 뺏기기 위해서 그 표범을 죽여야 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살승을 하지 않는 것이 맞는가? 야, 어렵네요. 뭐 그런 영화, 그런 소재거든요. 예. 이제 그건 이제 다분히 불교적인 소재인데 그 영화를 보고선 사실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과 사유의 장이 마련되는 그런 영화제면 좋겠다.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네.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결론이 예.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막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분쟁이 그러니까 일어나요. 죽이냐 마냐. 정부에서는 예. 죽이면 안 된다. 왜냐면 희귀한 표범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당신이 그러면 내 삶을 책임질 것이냐. 양 잡아먹는데. 네네네. 그러다가 그 분쟁 속에서 영화가 관객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아, 끝나는 것 질문을 같아요. 던지면서. 네. 아, 네. 생각할 거리 많이 주네요. 네.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이제 상영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우 스님 같은 분이 진행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다양한 질문들을 유도를 하는 거죠. 야, 생각해보자. 예, 그래서 야. 그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제 거기 보신 관객분들이 다 불자하셨어요. 그때 마침 불자도 계셨고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그때 외국에서 템플스테이로 왔던 외국인도 있었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본인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러면서 결론은 사실은 글쎄요, 이제 스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은 좀 다르실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결론을 사실은 이게 답이다라고 유추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없죠. 예, 여기에서 예.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가 이거 쉽지는 않잖아요. 예. 하지만 생각하면서 아 그럼 살생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은 최소한 굉장히 깊게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게 하나의 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것 중에는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유명하죠. 상업 영화잖아요. 예. 이제 어떤 사람이 매트릭스 세계에 빠져서 예. 그것을 극복하고 예. 인간성을 뭐 회복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불교적인 시점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예. 매트릭스 뭐, 세계는 매트릭스라는 영화로 불교 철학하기 네네. 뭐 그런 주제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게 그러니까 환기? 과연 매트릭스를 만든 감독이 이거는 불교가 소재야라고 얘기를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하지만 예. 관객들은 그 예술을 통해서 얼마든지 부처님의 이야기들을 유추하고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다면 무한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또 과연 우리는 이 허구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인가 매일 사실 허구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거의 지금 자기 본질보다는 유튜브의 세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대잖아요. 근데 과연 그것은 본질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주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예. 그런 좀 다양한 영화들 단지 불교 소재인 영화뿐만 아니라 그런 영화도 있고요. 분명히 초대를 해서 이제 상영을 하고요. 또 그렇지 않은 영화들을 통해서 또 이제 스님들을 모셔고 또 유명한 배우들도 모셔서 그들이 생각하는 이 영화를 통해서 나는 이런 걸
느꼈는데 어떤 걸 느끼셨냐 하고 이런 그런 토론회장을 좀 많이 만들려고 해요. 예. 예, 그런 영화제로 거듭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국제불교 영화제를 통해서 깊은 울림 또 깊은 사유의 질문을 던질 네,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공공의 장을 만들겠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감독님이 이제 만드신 제 좋아하는 영화 꽃섬도 감독님은 전혀 그런 의도를 넣지는 않으셨겠지만 네, 네, 네. 머리 깎은 출가자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꽃섬이라는 영화 자체가 너무나 훌륭한 불교 영화인 거예요. 예, 예. 얼마든지 불교로 철학할 수 있을 만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깊은 울림과 여운을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게 국제의 불교 영화제구나.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우리 감독님은 사실 영화를 제작하는 분이시잖아요. 네, 네, 감독 네, 이제 네. 만드는 분인데, 근데 지금 우리 국제불교 영화제에서 집행위원장으로 네. 이제 지금 임무를 맡으셨는데, 그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일단은 그 방향성하고 정체성을 좀 잡아가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팀도 사무국장님이나 이제 팀들이 나머지 뭐 영화를 선정하거나 그다음에 그걸 홍보하거나 이런 건 너무 잘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집행위원장이 작년에 이제 처음 집행위원장이 됐고요. 3회, 4회 때. 그러면서 이제 하고 싶은 거는, 그전에는 이제 영화를 극장에서만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불교가 정말 장점은 사찰이잖아요. 우리나라 전국에 아름답고 좋은 사찰이 너무 많잖아요. 많죠. 정말 너무 아름답잖아요. 저도 그냥 시골 가면 사찰 무조건 가서 그냥 걷고 그다음에 인사드리고 이렇게 조용히 있다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 힐링되죠. 예, 그럼 너무 힐링되죠. 또 사찰이 정말 좋은 데 있잖아요, 위치가. 예. 근데 우리나라 모두가- 제일 좋은 명당은 다 사찰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모든 일반 불자가 아닌 분들도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좋은 곳이 있는데 왜 극장을 가느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뭐 대구 동화사, 뭐 송광사, 송광사도요. 예, 거기서 너무 그 아름다운 사찰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예. 그 구례에 있는 사성암, 예, 사성암 사성암에서 유명하죠. 개막식을 했거든요. 이야. 거기 해가 쫙 지는데 예. 너무 아름답잖아요. 사람도 엄청 좋아했겠어요. 진짜 좋아해서 우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울었어요. 네, 석양이- 얼마나 좋으면. 석양이 지는데 이제 거기 공연도 하고 이랬는데 그 공연을 보면서 영화를 보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험을 못 하시잖아요. 못하죠. 그래서 그 사찰에서 그 경내에서 뭐 할 때도 있고, 뭐 비가 오거나 이러면 사실 경내에서 하고 아니면 밖에 마당에서 대웅전 앞마당 뭐 이런 데서 저희가 그 야외 스크린을 설치를 해서 예. 한 300명 정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5번, 6번 정도 야외 상영을 했었어요. 근데 반응이 진짜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네. 2025년 국제 영화제 반응이 엄청 뜨거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요. 예. 이제 좀 더 조직적으로 해서, 근데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영화를 사찰 안에서 보면서 또 거기서 뭐 유명한 배우들과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고, 이제 올해 영화제는 스님께 제가 꼭 스님 초청하고 싶은데요. 예. 큐레이터로 예. 오셔가지고 같이 영화를 보시고 예. 또 관객하고 이야기하면서 예. 한 1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예. 이런 정말 재밌잖아요. 재밌죠. 엄청 그래서 재밌죠. 예. 네, 각 지역마다 이제 유명한 뭐 차가 유명한 사찰이면 오신 분들한테 차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할 수도 있고, 뭐 떡 같은 걸 또 같이 나눠 먹으면서 떡에 대한 뭐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경험이 그 교감과 경험,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를 통해서 사유하고 그 사유를 나누고, 그래서 그런 교감을 하고 그 체험하는 그런 좀 유일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제가 되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오실 수도 있고. 기대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네. 2026년 네. 올해 국제 영화제 행사 소식이 있는지 좀 힌트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지금 그래서 기획 중이고요. 예. 이제
광우 스님께서 꼭 오시고 아, 네, 아자! 영화를 가겠습니다. 만약에 고르실, 그러니까 하나 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보여준 대로 잘 봐요. 이런 영화는 이게 스님께서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저 예전에 오래된 영화인데요. 네. 소설을 영화한 만다라라는 영화. 예, 만다라. 안 그리고 그래도 올해 틀 예정입니다. 강수연의 아재아재 바라 네. 아재. 예. 그리고 외국 영화였는데요. 근데 이게 되게 좀 야한 장면이 많이 나와서 근데 영화 자체는 정말 훌륭한 영화로 네네. 손꼽히는데 삼사라라는 영화라고요. 삼사라가 외국 영화인가요? 외국 영화예요. 그 영화를 좀. 나름 유명한 영화인데 근데 좀 야한 장면이 많이 나와가지고 민망했어요. 네네. 예. 근데 올해 아마 아재아재바라아재하고 만다라를 틀 예정입니다. 오. 왜냐하면 이제 저 안타깝게 이제 안성기 대배우께서 이제 작곡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회고도 있고 그 존경과 이제 사랑을 담아서 안성기 선배님이 이제 출연하셨던 불교 영화들이 좀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만다라거든요. 예. 그 영화들도 하고 뭐 아재아재바라아재.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영화가 다 나오네요. 네네, 그런 영화도 올해 틀 거고요. 한국 예. 영화를 좀 많이 틀 거고, 한국의 불교 영화가 한참 많이 만들어졌던 시기가 있어요. 있었죠. 네네. 예. 장선우 감독님이 만드셨던 뭐 화엄경도 예. 있고, 달마가 동쪽에서 온 가닥은 예, 워낙 그런 유명하고 그런 영화들을 좀 달마야 놀자는 코믹 대중적인 예, 성공도 예, 그렇죠. 거뒀고요. 전 요번에 스님들을 좀 많이 모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각 사찰마다 그 사찰을 대표하는 스님들이 계시잖아요. 있죠. 말씀도 나름, 재미있게 예. 잘하시고 예. 그런 분들이 오셔서 관객하고 만나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재아재 바라재를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내가 다 옳지는 않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사찰에서 준비한 뭐 차를 마실 수도 있고 그러면서 가을밤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면 올해는 좋겠다. 그래서 한국 영화 중심의 그 회고들이 좀 중심이 될 것 같고요. 또 꼭 무거운 영화뿐만이 아니라 좀 재미있는 영화도 섞어서 그 재미있게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좀 만들 예정입니다. 듣기만 해도 기대가 됩니다. 예. 그러면 그래도 우리 국제불교영화제 집행위원장이시니까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자면요. 네. 인생 키워드 네. 두 번째 중에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자면 국제불교영화제가 꼭 필요한 이유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지금 사실은 그 힐링이 어느 때보다도 좀 많이 필요한 시대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분열도 많고요. 엄청나게 많은 갈등들이 많잖아요, 사회에. 많죠. 갈등 많죠.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시간을 잊고 정말 아름다운 사찰에서 또 좋은 영화와 함께 밤에 고요한 속에서 영화를 보고 또 스님하고 혹은 뭐 친구들과 함께 그런 교감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이런 거 꼭 필요한 영화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감독님 너무 좋으신 말씀 네. 감사하고요. 인생 키워드 세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 사랑. 듣기만 해도 마음이 뭔가 애틋해져요. 네. 어떤 의미로 사랑을 인생 키워드 세 번째로 꼽으셨나요? 일단 제일 중요한 단어 같고요.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열정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시대는 사랑이 제일 중요한 시대인 것 같다. 예. 뭔가 아까 분열, 뭐 갈등, 그다음에 분노 뭐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예, 많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욕망이 너무 커진 시대라 그 욕망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다툼들 이런 것들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사랑인 것 같고요. 또 가까운 가족끼리의 친구끼리의 뭐 조직끼리의 그럴 때 사랑이 진짜 필요한 시대에 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독님이 어린 시절에 고등학생이었을 때 영화의 꿈을 꾸게 된 게 열정이었다면 네. 저는 세월이 흐르고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인 것 같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네. 예. 네. 그러고 보면 감독님께서 만드신 영화들, 이야기의 주제들이
그 상처받은 사람들 치유되는 결국 사랑의 이야기들이잖아요. 네, 네, 아.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 사랑이 중요한 시대가 온 것 네, 같아요. 네, 네, 예. 네, 그래서 감독님 지금 또 새로운 작품 또 준비하고 계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지금 준비가 아니라 이제 촬영을 작년 겨울에 끝났고요. 이제- 촬영은 네, 끝났고요. 네. 와. 작년 12월 25일 날 끝났고요. 촬영. 예. 그리고 지금 편집 중이고요. 편집 중이고요. 네, 예. 열심히 어제까지도 편집을 하다 왔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여름에 개봉을 목표로 지금 준비 중입니다. 네. 제목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제목은 여전히 찬란하게라고요. 여전히 찬란하게. 네, 네. 제목 좋은데요? Still Shining. 예. 여전히 찬란하게. 네. 예. 그런 제목이 여전히 찬란하게고요. 이제 김혜자 선생님하고 오. 이세영 배우하고 이야. 조성아 배우, 그다음에 신인 배우들도 많이 나오고요. 예. 뭐 장현성 배우 이렇게 배우들이 나오는요. 여자 2명이 60년간의 이야기예요. 60년간이요? 60년간의 별의별 일이 다 있었겠네요. 60년간의 이야기고 이제 예. 그것도 큰 어떤 사건 때문에 상처가 된 사건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극복하고 화해하고 기억하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결국 치유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치유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제가. 네, 그리고 기억하는 것에 대한 예. 기억에 대한 이야기고요. 결국은 더 큰 범주에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고 그 숭고함이라는 게 그것도 사실 사랑의 범주인 것 같아요. 네. 거기서는 이제 그 우정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우정을 이제 지키고 기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여성의 이야기인데, 근데 그것의 결국은 본질은 어쨌든 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너무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네. 제가 아직은 이제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예, 아유, 이 정도 말씀드리기- 충분합니다. 네. 나중에 저희가 직접 네. 가서 보겠습니다. 예. 네, 네. 근데 이제 감독님이 이제 사랑 이야기를 하시니까 떠올랐는데 네. 이제 감독님의 영화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게 기억이 나는데요. 사랑했는데 그 사랑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사람들 이야기들이 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사랑해서 사랑이 잘 풀리면 좋은데 뭐가 다치고 꼬이고 상처받고 이런 내용이 많아요. 네, 네, 네. 예. 네. 감독님, 네. 사랑했는데 왜 아플까요? 영화에서요? 영화도 현실이든요. 그냥 감독님이 인생에 보는 연륜이 있으시잖아요. 남이 못 본 걸 또 깊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사랑했는데 아프다. 예. 글쎄 너무 다 소유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요? 집착?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요? 아, 또 근데 너무 사랑의 표현을 안 해도 또 아내도 서운해, 병이 상대방이 되고. 서운한 예. 경우도 예. 있고요. 그러니까요.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소유하려는 거, 뭔가 집착하려는 거. 그러니까 사랑과 집착이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아름답게 이걸 치유하고 승화해야 될지. 네. 근데 그런 부분을 감독님께서도 작품에서 그런 걸 많이 보여주시려고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봤던 꽃섬에서도 꽃섬에서도 그런 세 명의 여인들이 저마다 서로 다른 사랑에 또 상처받고 네, 예. 네. 그리고 거기 다들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고 거기 보면 이제 그 동성 커플들도 동성 그런 게 커플. 있잖아요. 소유하려고 그러고 집착하고 예. 상처받고 떠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인간의 심연을 깊이 들여다보신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독님이 고민을 많이 하신 거죠. 네, 지면을 들여다보지는 못했겠죠. 그냥 예. 고민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예. 네. 그래서 감독님께서 만드신 작품들을 이렇게 짚어보면 상당히 불교적인 사유하고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예, 들었어요. 예,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국제불교 영화제 또 집행위원장님도 되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이게 되게 우연하게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정말 이 세상은
인연과 우연의 연속인 것 같아요. 인연과 우연의 연속이다. 네, 말씀 너무 멋있는데요. 그래서 예. 이번에 영화를 만들게 된 것도 굉장히 우연하게 만들게 됐고, 이번에 영화가요. 예. 그리고 또 영화제 집행위원장 한 것도 그렇고, 또 그걸 통해서 영화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요. 예. 그래서 참 그런 좀 신비한 체험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인연법이죠. 네. 예.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부처님 불교 단어 중에 겁이라는 단어를 제가 겁이요. 겁. 일겁을 제가 이제 아주 그 학술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예. 들은 얘기는 예. 근데 일겁이 굉장히 긴 시간인데 긴 시간이요. 예. 일겁의 시간이 뭐냐면 그 시냇가에 엄청나게 큰 바위가 예. 집채만한 바위가 하나가 있는데 예. 선녀가 예. 목욕을 하러 내려와서 예. 옷을 그 바위에 벗어 두잖아요. 예. 그리고 다시 옷을 입고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 옷에 의해 바위가 바위가? 닳아서 없어지는 예. 시간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겁이라고 하죠. 한 몇만 년이 되는 예.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일겁이라는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일겁의 시간을 통해서 만났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소중한 인연이겠어요. 몇만 년 만에 다시 만났고 그 인연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연은 너무 소중한 인연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말씀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정확한 것 같아요.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 나이가 들어서 예. 인연은 진짜 소중한 거구나. 아. 그리고 그 인연이 또 다른 인연을 만들고 되게 마법 같은 일들도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그 사랑이란 범주 안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불교에서도 항상 가르치는 내용이 모든 게 다 인연법이다. 좋은 인연을 지어라. 좋은 인연을 지어라라고 늘 이야기를 하죠. 네. 그 감독님 이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뭐 저희 세계 1화 국제 불교 영화제가 올해도 아주 많은 관객들과 또 많은 불자들과 일반인들과 좋은 영화제로 점점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 여름에 개봉할 여전히 찬란하게 여전히 찬란하게. 네네 예. 김혜전 선생님 주연의 그 영화가 이제 개봉을 잘 해서 예. 많은 분들이 좋아해 감동받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 편집하고 후반 마무리 작업해서 좋은 작품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되어가고 예. 있어요. 네. 우리 이 자리에 모신 우리 게스트에게 항상 드리는 공식 질문인데요. 네. 예. 송일공 감독님, 네. 가피란 무엇일까요? 가피란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 순간,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인 것 제가 같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단어 네, 중에 네, 하나예요. 네, 네. 예.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은혜를 받은 것 같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은 너무 소중한 것 같고요.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네. 완전 모범 답안인데요. 지금 이 순간 소중하고 네, 네. 지금 이 순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송일공 감독님의 가피에 대한 대답은 지금 이 순간이다. 네.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고 감사하다라는 말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코너 속의 코너 네. 광문 광답인데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아, 모신 네. 분이 광명이에요. 광명. 광명이요. 예, 네. 빛이시고요. 네. 제 본명이 광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광명, 네. 빛이 질문하고 광우가 대답한다. 네. 혹시 저에게 하고 싶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제가 예. 어떤 상대방이 굉장히 무례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서 사람이 화가 나잖아요. 화나죠. 당황스럽고. 예. 예를 들자면 이것도 좋은 예인 것 같은데 최근에 미국에서 이민 단속국 그 사람들이 아이스 그 요원이
되게 무고한 시민을 총으로 쐈잖아요. 저 난리 났죠. 그거 영상 보고 저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요. 화가 나잖아요. 어, 너무 화가 나고 정말 분노가 치밀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예, 수가?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화가 나서 주체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저도 화가 날 때가 많은데 1단계는 그러려니 해요. 그러니까 1단계는 그러려니. 근데 이거는 좀 소소한 거죠. 소소하게 누가 나한테 욕했거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에휴 그러려니. 그냥 더 나쁜 일 안 생긴 게 다행이다. 이만해서 다행입니다. 이만해서 다행입니다. 더 나쁜 일이 안 했구나라는 자비심의 마음을 일으키면서 수행해라라고 불교에서 말하죠. 네네.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지만 근데 곰곰이 따져보면 결국 내가 닦아야 되는구나. 내가 닦아야 세상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내가 변해야 세상을 바꿀 수가 있듯이 먼저 내 마음부터 닦아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부족한 대답이지만 아닙니다. 또 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드려요. 예, 오늘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너무 즐겁고 예. 또 스님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생각도 정리가 많이 되고 예. 좋은 아주 즐겁고 힐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음에 좋은 인연으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재밌으셨습니까?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060-800-7000번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